2022년 3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10번부터 이어갑니다. 그림과 같이 완전 확산형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A점에서 수평면 조도를 구해봐라. 이 조명기구의 광도는 1000칸델라 주어졌네요. 일단 여기 A점에서의 수평면 조도. 자, 먼저 수평면 조도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여기 광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의 이렇게 직접 받는 이 조도를 우리가 법선 조도라고 하고요. 또 이 방향으로 돼 있는 조도를 수평면 조도. 얘가 수직면 조도입니다. 수평면 조도는 우리가 요거에서 만약에 이 책상에 이렇게 광원이 비춘다고 하면 이 수평면에다가 받는 조도는 이겁니다. 이게 이 수평면에다가 받는 조도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수평면 조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면 조도여서 법선 조도는 여기 광도가 주어지면 이때의 거리 r이라고 하면 r 제곱으로 나눠준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은 r 제곱분의 i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수평면 조도가 같다고 그랬는데 얘는 이 세타가 주어진 거에 그러면 얼마?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이것분의 요거. 그래서 r제곱분의 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수평면 조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직면 조도는 이 법선 조도에다가 요 각에 대한 사인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사인. 그래서 얘는 r제곱분의 i에다가 사인을 곱한 것이 수직면 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광원에 의한 수평면 조도, 이 광원에 의한 수평면 조도를 구해서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요때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죠. 요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거 역시 루트 그럼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죠.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러면 자 여기 요거에 의한 법선 조도는 일단 광도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요. r제곱으로 나눠야죠. 광도를. 그래서 요거에 의한 법선 조도는 요걸 제곱하면 여기가 25에다가 36을 더하면 61이 되나요? 그대로 한번 써본다면 요거에 의한 이제 수평면 조도는 여기에 이 법선 조도가 요 길이 지금 왼쪽이죠. 왼쪽 조명. 그래서 그때의 거리를 지금 요 거리를 RL이라고 한다면 그 거리 아까 제곱이었잖아요. 광도.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곱한 것이 루트 없어진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고요. 광도 1000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역시 요것분의 요거니까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10.4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원에 의한 수평면 조도 역시 구해 보면 역시 이제 요거를 오른쪽의 거리라고 해서 라이트 r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 거리는 r로 나타내 준다고 하면 이때 광도 1000을 그렇죠? 이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법선 조도였죠. 그리고 역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니까 자 이거에 제곱을 하니까 루트만 사라지면 되죠. 여기가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가 1000이 되고요. 다시 코사인은 이제 이것분의 이거니까 역시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5 이렇게 되면서 얘가 19.05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에 의한 이 수평면 조도와 요거에 의한 수평면 조도를 더해주면 여기에서의 총 수평면 조도가 나오니까요. 두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두 값을 더해보면 29.54가 나오네요. 11번 폭이 12에 길이가 18이고 천장 높이 3.1 책상의 높이가 주어졌죠. 작업면 높이 0.85의 사무실이 있다. 천장은 백색 텍스로 마감했고 벽면은 옅은 크림색으로 마감했는데 실내 조도 500 룩스죠. 그리고 조명기구 40와트 2등용 펜던트는 이렇게 줄로 쭉 내려서 떨어뜨린 그 조명을 우리가 펜던트 조명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질문의 설계를 하도록 해봐라. 자, 반사율 주어져 있고요. 조명률 우리가 쓰는 건 조명률 쓰게 되죠. 조명률. 그 다음에 보수율 주어졌네요. 보수율은 우리가 보통 m으로 표현하고 감광보상률 D하고는 이 역수 관계가 있죠. n분의 1.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수율이 주어졌고요. 펜던트의 길이 그 천정이 이렇게 있으면 줄로 이렇게 내려서 등을 이렇게 지금
달아놨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길이가 0.5가 되고요. 광속 F가 되고 한 등당 광속 5열이고요. 한 등당 등수는 동일하게 하라. 자, 광원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이게 천장이고 여기 펜던트 등인 이게 지금 0.5라고 했죠. 0.5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닥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책상을 이렇게 작업면을 이렇게 두게 된 거죠. 책상을 이렇게 지금 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주어진 거에서 전체 천장 높이 전체 높이가 지금 여기는 3.1m였고 그다음에 여기 책상의 높이 이게 지금 0.85가 되고요. 그렇다면 요 길이 일단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는 3.1에서 0.85를 뺀 길이가 요 길인데 광호는 지금 다시 펜던트를 이만큼 떨어뜨렸기 때문에 0.5를 또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원의 높이 H는 전체 길이 3.1m에서 여기 작업면의 높이 0.8을 빼고 0.85죠. 0.8 0.85가 맞죠? 0.85 요걸 빼고 그 다음 다시 요 길이가 아니죠. 이제 여기 광원으로부터 높이를 뜻하니까 다시 요 펜던트의 길이만큼 0.5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빼보면 1.75m가 나오죠. 1.75m 요거를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지수 얼마냐 그랬는데 실지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지수는 여기 각각 가로 세로 길이가 주어지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에다가 분모에 여기 작업면으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이 실지수 표를 이용해서 이 그 실지수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지수 만약에 실지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4.17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의 실지수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 표준값 찾아야 되는데요. 이 값 중에는 이 값 중에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543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543 잘 기억하고요. 이거를 이제 통째로 반절로 줄어 2로 나눠 버리면 됩니다. 자, 5를 2로 나누면 2.5, 4를 2로 나누면 2, 3을 2로 나누면 1.5가 되고요. 다시 한번 이걸 또 2로 나누는 거죠. 또 2로 나누면 이제 1.25, 또 얘를 2로 나누면 1, 얘를 2로 나누면 0.75인데요. 그건 0.8 이 정도가 됩니다. 보통 이 안에서 다결이 되니까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계산된 값으로 4.17이 예를 들어서 4.17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됩니다. 보니까 4.17은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값이죠. 그러면 얘에 가깝습니까? 얘에 가깝습니까? 그러면 얘에 가깝잖아요. 그럼 4라고 답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뭐 2.78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가깝습니까? 여기에 가깝습니까? 2.75가 한 가운데 값이니까 3에 가깝죠. 그럴 땐 얘를 3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실지수 정해진 값을 가지고 구할 때 543만 기억해서 이렇게 2로 나누는 방식으로 써준 뒤에 나온 값을 바로 찾으면 되죠. 다시 문제로 가서 지금 실지수가 얼마냐 지금 그랬죠. 실지수 해서 우리 여기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건 가로 세로 폭과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와 18을 더한 것분에 곱한 거에다가 지금 여기 광원의 높이 구한 h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1.75에 12 더하기 18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렇게 계산해서 4.11이 나왔다. 그럴 때 이 답은 얼마로 써줘야 되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543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절로 나누면 2.5, 2, 1.5 또 요거를 반절로 나누면 1.25에 1에 0.75가 아니라 0.8만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여기에서 찾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4.11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요 사이 값이지만 4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것을 답을 4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무실에는 40W 2등용 펜던트 조명기구를 몇 조를 설치해야 되냐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될 시기 요거죠. 이제 펀은 ESD 그래서 얘는 광속, 조명률, 등수 그 다음에 E는 조도죠. 그리고 S가 면적, D가 감광 보상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보수율로 주어지면 그거의 역수 즉 n분의 2를 쓰면 그게 감광 보상률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for는 ESD 요거에 의해서 자, 몇 조를 설치해야 되냐? 일단 n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조도 500록스 500, 그 다음에 면적은 폭과 길이 여기 12 곱하기 18이 되겠죠. 그리고 감광 보상률이 주어져 있지 않고 여기에서 아까 보수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감광 보상률은 이 보수율 분의 1 0.75분의 1을 써주면 되고요. 자, F 지금 한 등당 3,300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2등용을 지금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3,300에다가 2등 2 곱해야 몇 조를 설치하냐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2등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조명률 얼마였습니까? 아까 조명률 U 여기가 0.61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죠. 35.77조가 되니까 이거 올림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0조가 답인 이유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게 36조 이래야 되겠지만 여기 이 조건이 있죠. 5열로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5열 그리고 한 열당 등기수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5의 배수가 되는 등기구를 써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36보다는 즉 큰 5의 배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는 40이 맞는 거죠. 40조라고 해야 됩니다. 이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5열로 배치해야 돼. 1열당 등수는 동일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6보다 크거나 같은 5의 배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조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12번 천장 크레인 권상용 전동기에 의해서 권상 중량 끌어올리는 전동기라는 얘기죠. 끌어올리는 중량이 90톤을 권상 속도 3m/min으로 권상하려고 한다. 권상기 전동기의 소요 출력을 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분당 속도 이렇게 주어지면 그때의 전동기, 그때의 출력 구하는 공식 6.12 에타분의 KWV죠. K는 여유계수, W는 권상 하중 톤입니다. 그리고 얘는 권상 속도, 그리고 권상기의 효율 이렇게 됐죠. 만약 이걸 초당 속도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 9.8로 바꿔주면 되죠. KWV에 여기가 에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당 권상 속도가 주어질 때고 분당일 땐 지금 요거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대로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요. 외우셔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효율을 주어져 있고요. 따로 여유계수 없으면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0톤, 톤으로 여기 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분당 속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3분, 3m/min죠. 그러니까 3을 대입하고 6.12에 효율 0.7 이렇게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63.04와트가 답이 되는 거죠. 공식 기억해 두시고요. 13번 부하율을 식으로 표현하고 부하율이 높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자, 부하율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수용가에서 공급 설비 용량을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는 지표인데요. 일단 이 정의를 기억을 해줘야죠.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 평균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사용된 전력량을 뭐 24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0시에서 6시까지는 3kW를 쓰게 되고요. 이때는 그 다음 6시간이죠. 10kW. 그 다음 6시간은 12. 그 다음 6시간은 5kW를 쓰게 된다고 하면 자, 이때 최대 전력 이걸 사용하는 걸 보면 최대 전력은 얼마입니까? 최대 전력은 30, 12, 5 중에서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율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대 전력은 지금 얼마? 12가 되는 거고요. 자, 평균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전력량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6시간 동안 지금 3kW를 쓰니까요. 3kW를 6시간 또 10kW를 또 그 다음 6시간 12kW를 그 다음 또 6시간 이렇게 시간을 곱해야죠. 5kW를 그 다음 6시간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24시간 동안의 총 전력량이 되고요. 그걸 이제 24시간 그렇죠? 기준 시간이 24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약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7.5 이걸 우리가 바로
평균 전력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그러면 부하율은 이 값에다가 그럼 7.5가 와주면 되는 거죠. 12분의 7.5 곱하기 100. 이게 부하율의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하율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A 수용가가 있고 B 수용가가 있는데 얘는 시간대에 따라서 전력을 이렇게 쓰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쓰다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만 굉장히 많이 쓰고 나머지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자, 전체적으로 얘 평균 전력을 한번 재봤더니 얘도 50이고 얘도 50이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 경우가 부하율이 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 평균 전력이 해봤더니 둘 다 50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최대 전력 60분의 얘는 50이었던 거고요. 얘는 최대 전력이 여기가 100이죠. 얘는 100입니다. 100에 대해서 얘는 50이니까 즉 얘는 83%의 부하율, 얘는 50%의 부하율, 똑같은 평균 전력을 갖고 있지만 부하율이 크다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 이런 얘는 어떤 단시간 동안에 여기 부하를 순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첨두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거에 대응해서 이제 설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뭔가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 설비를 얘는 비교적으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편이지만 얘는 이거에 맞춰서 사용해 봐야 그거에 나머지 것들은 짧은 시간에만 얘를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율이 크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건데 공급 설비를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얘는 이 첨두 부하 설비죠.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이 부하를 우리가 첨두 부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얘는 첨두 부하 설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전력 변동도 적다. 이것이 부하율이 크다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방금 이건 설명한 내용이고요. 부하율 그걸 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또는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부하율이 높다는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급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첨두 부하 설비 감소가 설비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대로 전력 변동도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전력 변동이 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뭐 이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14번 다음은 절연 내력 시험의 예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요. 여기 100V 또는 200V가 이렇게 인가가 되면 여기 변압기가 있네요. 여기 저압측, 고압측.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낮은 전압을 일단 높은 전압으로 바꾸어서 지금 P 시험 회로에다가 이렇게 접속을 한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여기에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 그 절연 내력 시험을 얘가 견디지 못하고 여기에 누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해 보는 절연 내력 실험을 한다 그 얘기죠. 여기는 고압측 높은 전압을 지금 걸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류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계 또 전류계 2가 있는데 1번 전류계, 2번 전류계가 뭐 어떤 전류를 측정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일단 2번 전류계를 보면 여기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하게 되면 여기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죠. 근데 전기가 흘렀다, 즉 누설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이제 절연 내력 실험을 얘가 견디지 못하고 즉 누설 전류를 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A2라고 하는 전류계는 이 P 시험기죠. P 시험 회로에 얘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일단 P 시험기기에 누설 전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번 여기에서의 지금 전류는 여기 P 시험 회로 일단 절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무부하 여기 아무것도 걸지 않았을 때의 지금 전류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 변압기에서의 그쵸 무부하일 때 여자 전류 정도를 얘가 측정하는 그런 전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 변압기의 여자 전류, 지금 무부하 전류면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변압기를 여자시키는 전류인 변압기 여자 전류 정도가 흐른다 이렇게 보고 그걸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세 번째, 최대 사용 전압이 6kV인 P 시험기를 절연 내역 시험 하고자 할 때의 시험 전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 필기 때부터 했던 거 있죠. 7kV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낮을 때가 1.5V
이거보다 높을 때 1.25V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굴이 있었죠. 다굴이 다중접지하면 0.92배, 비접지 1.25배죠. 얘랑 똑같았고, 그다음에 접지 뭐 이래가지고 얘도 1.1배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6kV 그러면 6kV, 7kV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6000V에다가 최대 사용 전압이 6000V니까 거기다 1.5배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6000에다가 1.5를 곱해서 9000V를 여기에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5번 계기형 변류기를 사용하는 목적과 전격 부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랬죠. 자, 계기형 변류기의 목적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꾸어서 변성을 해서 계측기나 계전기 전원으로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의 전격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류기 2차 측에 걸 수 있는 즉 최대 부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전격 부담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변류기 2차 측에 설치할 수 있는 부하의 한도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16번 공급 전압을 220에서 380으로 승합할 경우 저압 간선에 나타나는 효과로 질문에 답하시오. 지금 공급 능력 증대를 의미했는데요. 아무 말 없으면 이거는 전력 손실이 없을 때를 보통 의미하게 됩니다. 뭐 다른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 자체도 없을 때를 의미해서 지금 우리 요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거 필기 때에도 잘 다뤘던 뭐 전압 강화 공식,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은 요걸 한 번 더 V로 나눈 거죠. 그리고 전력 손실 요거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P제곱 R이고요. 전력 손실률을 요거를 한 번 더 유리니까 P로 한 번 나눈 거죠. P로 한 번 나눈 겁니다. 그래서 P가 하나 없어진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압이 우리가 떨어질 때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했고요.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곱에 반비례했고 단면적도 제곱에 반비례했고요. 전력도 여기가 제곱에 얘는 전력이 비례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공급 능력 증대는 여기서 따로 안 다뤄봤었는데 여기 전력 손실이 식을 한번 보면 전력 손실 식이 바로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고 보면 즉 공급 능력과 이 전압 사이 관계는 둘 다 제곱이면서 얘 넘어가면 즉 공급 능력 자체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P제곱 V제곱 그러니까 각각 제곱을 없애서 즉 공급 능력 자체가 전압에 비례한다는 거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야 되지만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요걸 가지고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공급 능력 증대 능력 자체는 전압에 이제 비례한다는 것을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공급 능력이 전압에 비례하니까 비례하면 이렇게 380으로 올라가면 얘가 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220분의 380p 공급 능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73배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 이제 이게 전력 손실이죠.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얘는 승합 전에 몇 퍼센트냐 전력 손실은 승합 전에 몇 퍼센트냐 그럼 이건 전압의 제곱에 얘가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요걸 이용해서 반비례하면 이게 이제 분모로 가는 거죠. 나중값이 그래서 380이 분모로 가게 되고요. 얘가 분자로 가면서 제곱에 얘가 반비례하니까 제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력 손실을 기존 전력 손실에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보면 0.3352가 되니까 즉 전력 손실이 원래 거에서 0.3352배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었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감소했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얘를 퍼센트로 얘기하면 33.52%죠. 그러니까 원래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즉 몇 퍼센트 감소했냐면 100에서부터 33.52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1-0.3352를 한 뒤에 100을 곱한 거나 뭐 같은 식이니까요. 즉 감소된 값이 얼마냐를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6.48%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33.52%라고 답을 하면 안 되고 몇 퍼센트가 되었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 감소했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17번 투투나인 380V 또 500kV 암페어 규격의 배전용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에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 주어졌고요. 또 2차 측 회로의 최대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 사이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어떤 식이 생각나야 됩니까?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전격 전류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딱 나왔네요.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그러면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가 주어지면 이 두 개의 값을 피타고라스 정리해주면 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락 전류 요 식을 이용해서 얘 대신에 이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대입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9.88이니까 뭐 몇 배냐 물었으니까 이 수치가 답이 되겠죠. 19.88배. 여기선 단락 전류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18번 다음 전기 배선용 도식 기호에 대한 명칭을 쓰시오 그랬죠. 얘는 이거보다 작은 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워터프루프 이건 전멸기고요. 이건 방수형 그런 의미가 있죠. 방수형 전멸기. 여기 T는 뭡니까? T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타이머 무치 전멸기. 그리고 이거는 콘센트죠. 여기는 E자는 이구 콘센트를 의미합니다. 이구 콘센트. 이거는 3극이죠. 3극 콘센트. 3극. 그리고 이것은 접지죠. 접지. 접지극 부치 콘센트. 기억해 두시고요. 자, 18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